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가동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대전제. 근데 이 인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이 정신 기능이 동시에 개발돼야 된다.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 조건이. 그래야만 누구나 인간이 가진 최대한 능력을 다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개발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를 훈련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잖아요, 애들. 그쵸? 좋다고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죠. 예,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애들에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알려줄 수 있을 어떤 동기부여를 하든지, 동기부여를 해도 한두 번이지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시스템이 필요해요.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 안 하면 안 되는 시스템.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스스로가 놀라워할 수 있는 시스템. 왜? 자기가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된 그 결과 때문에 놀라워. 그 놀라움 때문에 이제 계속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요즘에 코칭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주도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덤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좋아서 하도록 만드는 학습 코칭 시스템. 두 번째는 하는데 하다가 애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예,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거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 다음을 지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려고 막 불이 붙어서 하는데 잘 되는 거야.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전거를 타고 가느니 차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가죠.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동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훈련한다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훈련하는 코스가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석사들, 즉 교수 양성 과정을 지금 지도하고 있고, 그 교수들이 이제 나가서 대학이나 이런 데 강좌를 개설하거나 평생교육원 등등 초중고 등에 개설이 되겠죠. 최근에 이 시스템이 이제 어디까지 인정을 받았느냐면, 이 시스템, 이 기술을 그대로 초중고용 학습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리키라고 그랬죠? 트리키 학습지. 네. 트리키 띵킹. 그 다음에 트리키 리스닝. 이따 좀 있으면 나오는 기술들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가 만들어졌고, 이 학습지를 놀라지 마세요. 대교 200만 회원을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지난 6월부터 대교 한 자회사에서 저희 시스템을 캠프로 하자고 캠프를 했는데, 그 캠프 하는 중에 이 소문이 대교 사장, 눈높이 사장 이하 임원들 40명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았어요. 사장 지시가 바로 이거 빨리 주의해서 과연 우리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라 해가지고 그 자회사에 명령이 내려졌고, 자회사는 캠프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학생을 모으고 우리가 교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일을 끝내고 나서 다 뒤집어졌죠. 참석한 학생 모두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뭐라고 남겼냐면, 이거 보십시오. 이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그 대교 측에서는 바로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캠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요거. 대원 외고 다니다가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실력 없다고 나와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가할 수 없을 정도 가치를 갖는다. 공부에 원조를 주고, 그죠? 문명을 바꿀 기술이다. 그것은 주머니다.
탱크 같은 나이 정신, 잠재를 깨우는 놀라면 우리의 기술 협하는 신기술이다. 좀 말이 없는 대박이다. 강 천재들의 무기이다. 습관의 찬스다. 또, 네, 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정말. 그랬다면 뭔가 애들이 얻었다는 거죠. 결국 이걸 보면서 대교는 이거를 자기의 시스템으로 쓰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죠. 저희도 이제 입장이 곤란하죠. 왜냐하면 저희 지부가 50개가 되는데 전국에. 지부에서는 이걸 자기가 써야 된다니까. 우리는 외연 확장 때문에 대교 줘도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지부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교역에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기술을 배운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 전체를 결정하는 교육장. 여러분 지역마다 교육청이 있죠. 교육지원청. 그 교육지원청이 전국 178개입니다. 지역단위. 그 178개의 교육장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육장협회입니다. 거기서 강의를 제가 초빙받아 사게 됐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결국은 제주도 교육장은 이제 내일 8일 9일 이번 주죠. 다음 주죠. 다음 주 8일 9일 제주도 교육장 이하 임원들 전부 와서 저희 강의실에서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MOU가 체결 끝났는데 교육받고 나서 교사 연수기관으로 등록한 다음에 제주도 교사들을 전부 연수하고 제주도 내 학교에다 이걸 그대로 깔겠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뭐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연구 결과가 그냥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 학교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현재 하나의 형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세부적인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이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쓸 수가 없잖아요. 동기밖에 못 쓰지. 근데 기술이 개발되면서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지금 현재 2년제 석사과정에서 교수 양성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자, 이쯤 얘기했으면 이제 이것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학습 코칭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 학습 기술 시스템이 있고, 도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게 탁월한 민재가 되기 위한 학습 기술, 이쪽을 지금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야기 가운데서는 코칭 시스템 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5억을 들여서 개발한 겁니다. 투자자가 마침 나와서 꿈의학교 마치고 나서 제가 5억을 들여서 투자를 개발한 시스템이죠. 자기주도 학습은 이 속에 포함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 코칭 시스템에 딱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이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해병대 딱 들어가면 아이들 밖에 나오죠. 집에 나오면 풀어지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안 바뀔 수가 없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습 설계, 학습 시스템 설계력이라고 합니다. 저게.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그 현장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죠. 도구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만 아주 핵심적인 팁만 몇 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센터장님과 얘기가 잘 진행돼서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말 하나씩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 교수나 강사를 파송해서 함께 나누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칭 시스템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한 인간의 전체상을 바꾸는 제 20년간의 역작입니다. 이거 발견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이것만 발견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시스템을 이게 5억 들여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그저 간단하게 큰 그림만 보이지만 이게 대학원에서 한 학기 내지는 이게 대학원에서 2년을 가르치는 분량입니다. 이 학습 코칭 시스템만. 예, 그것을 이제 이번에 가르치는 데서는 한 학기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 그 다음에 테마를 만드는 시스템, 분야, 그리고 가속학습 시스템. 학습자들이 학습을 빨리 하도록 만드는 도구들이죠.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자, 그냥 그럭저럭 그냥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도구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 기술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술을 보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인지, 다 같이 인지, 그 다음 사고, 그 다음 표현. 이 세 가지 능력을
골고루 길러내는 이것이 인재가 되는 길이다. 근데 여기에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뒷얘기 해보세요. 하나 들으면, 다 같이. 하나 들으면, 네. 속담입니까? 기술입니까? 다 같이. 속담 기술? 속담이죠. 이걸 누가 기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속담이지. 저도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재를 연구하던 중에 이것이 속담이 아니라 사실이고 여기에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3년 동안을 연구했어요. 이 문일지 신문. 와, 3년을 연구해서 진짜 기술로 바꿔놓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 듣고 열을 아는 것은 결국 빠르고 정확하게 탐구하는 건데 3가지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속, 인식력, 핵심 파악력, 전문 정보력.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게 국영수사과를 16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요 2가지는 아마 짧은 시간 동안 배우면 됩니다. 연습하면 되겠죠. 어쨌든 저 내용이 여러분을 하나 들으면 열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하나 듣고 열을 알면 생기는 현상이 있죠.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하나 듣고 하나를 아는 거를 문일지 10이 아니라 1. 하나 듣고 하나 알면 문일지 1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은 문일지 0. 그렇죠? 네. 결국 문일지 10에 도달한 사람을 문일지 1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문일지 1은요. 하나 듣고 하나가 들어오면 또 하나, 둘, 셋. 뭐예요? 산술급수입니다. 하나 듣고 열을 아는 사람은 하나 열입니다.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열 하나가 될까요? 100이 되죠? 기하급수입니다. 그래서 천재들의 정보량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왜? 들어오는 대로 그냥 더 생산을 머릿속에서 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기술이죠. 저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인류에서는 천재라고 불립니다. 사실은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난 중요한 게 제일 먼저이면서 이 뒤에를 말하지 않아도 사실 이것만 있어도요. 인류 역사에서는 그냥 천재라고 불립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다 하면 그때는 또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은 왜 뒤에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아니요. 이 기술은 뒤에 거를 자동 생산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방에 3일 동안 청소 안 하면 흩어지죠. 뭐 하죠? 그때부터 이제? 정리하죠. 정리할 때 연필통을 침대 밑에 놓고 베개를 책상에 놓고 이러진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위치에 정리를 합니다. 이걸 보고 배열 또는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양이 많아지면 이 양이 많아진 이 정보를 자기 자리로 배치시키죠. 도서관에서는 이걸 십진분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지식을 어떤 구조화된 포맷 속에 배열을 시킬 줄 아는 거, 이걸 보고 사고라고 합니다. 그때 재미난 현상이 생기죠. 쇠 1kg을 여러분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알아서 돈을 벌어와라. 그냥 가서 말 잘해갖고 더 팔아서 10,000원짜리를 15,000원 받아왔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망치를 만들면 최소한 1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로 바늘을 만들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로 시계 태엽을 만들면 이건 1000만 원대가 나옵니다. 이걸로 나노 칩을 만드는 재료를 쓰면 무한대가 나옵니다. 자, 무엇을 했죠? 철 1kg을 가지고 가공을 한 거예요. 그 가공에는 바늘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기술과 망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술이 다르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의 재화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사고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스스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까지도 기술로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 잘 알을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구슬이서 말이라도 관주 이거죠. 꿰관, 구슬주. 구슬을 꿰서 보배로 만드는 기술.
구술이 뭡니까? 여기서는 정보죠. 내가 공부해서 얻은 정보를 꿰서 보배로 만들어내는, 망치를 만들어내고 바늘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 즉 가치를 여러분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기죠. 바늘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지행일치죠.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해서 팔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로 가르치면 말을 잘한다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청산유수라고 하죠. 이걸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논문으로 남긴다? 일필휘지라고 합니다. 청산유수도 속담이었죠. 일필휘지도 속담이었죠. 지행일치도 속담인데 이것이 다 기술로 바뀌는 순간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역량이 나오더랍니다. 제가 이 앞에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과물들을 그냥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이 배워서 실천하는 것밖에 없죠. 이 5가지, 이 총에서 6가지죠. 청산유수, 일필휘지, 지행일치. 이걸 다시 펼쳐보면 이제 하나하나 기술들이 나옵니다. 가속인식의 기술, 전문정보의 기술, 핵심파악 기술, 반주의보의 3가지 기술, 3가지. 청산유수의 기술, 일필휘지의 기술, 지행일치의 기술.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디어 아직 세부적인 기술은 안 보였죠. 도구와 기술이 안 보였는데 바로 여기에 도구가 나타납니다. 이 도구가 바로 이번에 학습지로 만들어지고 또 대교에서, 교보에서, 애경에서 이것을 사회에 공급하겠다고 대기업 3군데가 전부 이걸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뭔가 있긴 있나 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 기술은요, 현재 어떤 기술에 속하느냐? 국영수사과일까요? 아니면 인지사고 표현을 말하는 정신기능일까요? 어디에 속해요? 이 7가지 기술은 여러분이 얼른 보셔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기술. 아까 가속이죠. 3가지를 생각하며 듣는 기술. 지금 여러분 들을 때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잘 들었다면 자, 지금까지 말한 핵심 주제는 뭡니까? 한 문장으로. 아니, 한 문장으로 해보라고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오류 없이. 머릿속 막 돌리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자, 3번째는 PCS입니다. 구성된 정보를 찾아 핵심을 파악하는 기술. 즉, 내용을 보고 핵심을 파악했는데 전과처럼 정확하게 맞는 기술이에요. 그냥 핵심 찾아서 기록하는 거. 아까 학생들 가운데 그 캠프하는 학생들이 놀러 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10문장짜리 단락 하나를 다 나눠주고 주제문을 쓰시오. 한 문장으로 주제문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 주제문이 동일한 개념, 단어는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개념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그 캠프에서 뭘 경험했느냐면 40~50명 되는 학생이 동일한 답을 낸 거예요. 이거야말로 거의 기함을 칠 만한 일이죠. 얘들 그래서 막 놀래가지고 저런 거예요. 트리키 핵심 파악 기술은 뭐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자기들도 처음이래요. 선생님이 주는 답만 맞은 줄 알았지. 자기가 쓴 답이 맞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자신있게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 파악 기술입니다. 이건 대학원에서 2년 동안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PTS, 패턴 띵킹 스킬이죠.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오는 순간 그 정보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정보, 즉 아이디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SWS입니다. 글을 쓰는데 한 번도 막힘없이 쓰는데 논리적 오류가 없으면서도 문장 오류가 없이 쓰는 기술. 정말 여러분 데이터를 정말 엄청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작업을 다 해냅니다. 결국 훈련의 몫이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자, 이거는 한 학생이 쓴 글입니다. 보세요. 중학생 3학년짜리가 쓴 글인데요. 100쪽짜리입니다.
3주 만에 다 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책 출판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요? 3주 만에. 실은 이걸 쓰기 위해서 이 학생은 저 PTS를 활용했습니다. PTS란 이건데요. 먼저 조수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 분야, 방향, 목표, 주제, 대학원에서 논문 쓴 것 같죠? 대학에서. 예. 연구 자료, 연구 전략. 이렇게 하고, 자, 이제부터. 자, 이거 보니까 뭐 같아요? 이거는 뭡니까, 지금 볼 때? 목차죠? 자, 그럼 이 목차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목차는 아니죠? 뭐죠? 많이 맵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설계도죠. 그 책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는 설계도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 그 아이는 이 책을 쓸 때 이걸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한 달. 이걸 가지고 글을 쓰는 데는 2주에서 3주. 100쪽을 쓰는데. 이 내용 자체가 논리죠. 맞죠? 이게 논리잖아요. 이게 논리예요. 이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한 달이 걸렸지만 이걸 펼쳐놓고 글을 쓸 때는 단 어떤 책도 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2주만 다른 거 찾지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왜냐 이걸 보고 쓰면 되잖아요. 원인 관련 이론은 긴장 이론, 통제 등등에 있는데 연장 이론은 기회, 제약, 중시를 하는 과정으로서 등등해서 쭉 써나가면 글이잖아요. 맞죠? 책 쓰는 거 어렵다고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 그냥 책을 우습게 씁니다. 바로 이런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걸 보고 PTS라고 부릅니다. 여기죠. 그리고는 방금 글 쓴 내용은 SWS를 가지고 쓴 겁니다. 문장 오류가 없이 글의 PTS를 가지고 쓰는 거. 그리고 6번째가 TTS입니다. TTS는 들어온 어떤 정보를 내 말로 바꿔내는 능력이죠. 자, 한번 볼까요?